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여기서 요 개념만 싹 얘기하고 끝냈었는데 여기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풀면서 요 밑에 있는 이 문제를 답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125쪽입니다. 125쪽에 제일 끝에 있는 6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처음에 주어진 상황은 뭐냐? 처음에 주어진 상황은 한 개의 동전을 100번을 던졌다. 뭔가 이런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항 분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처음 출발은 이항 분포야. 100번을 던졌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동전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요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요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항 분포에서 n 값이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이 페이지의 주제였잖아. 자, 그럼 요러한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어서와 평균은 병준아 어떻게 구했더라? 평균은 np로 구하죠. 요렇게 둘이 곱해져서 50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했더라? npq로 구하죠. 그럼 얘가 이미 np니까 여기다 q만 곱하면 되지, 그치? q는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어? 25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요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이 50이니까 50, 분산 25죠? 그러면 5제곱 이렇게 해서 요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게 이 페이지의 주제였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요 밑에 있는 확률들을 하나씩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규 분포에서 앞면이 45번 이상 50번 이하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6번은 요걸 구하라는 거죠. 45 이상 x 50 이하. 자,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유나야, 이거는 뭐가 필요한 상황이야? 맞아요.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표준화.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있는 x를 z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z로 딱 바꾸면 양 옆에 있던 45하고 50이 표준화식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표준화식은 뭐였지? 시그마 분의 x 빼기 m, 그치? 요게 표준화식이었지. 요 식에 의해서 그럼 45가 표준화가 되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 되겠죠? 50은 뭘까요? 얘는 표준화시키면 0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표준화시키고 그러면 여기 표준정규분포 표가 일부분 나와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윤서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니까 얼마라고 대답하면 될까? 0. 얼마? 그렇지, 3, 4, 1, 3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로 7번 요거 민정이가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이제 55 이상 65 이하의 확률이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도 민정아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 표준화를 거쳐야 되겠지. 그럼 55는 표준화시키면 얼마고? 1이고, 자, 표준화 됐으니까 Z로 바꾸고, 65는 3이죠. 그쵸? 자, 그럼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물어봤네.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4987에서 3413을 어떻게 줘?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1부터 3까지니까 4987에서 3413을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일까, 민정아, 답이? 1574, 그렇죠. 0.1574. 요게 7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앞면이 40번 이하로 나올 확률 그랬으니까 8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지. P, X가 40 이하일 확률, 요걸 물어봤다. 그럼 규진아, 이것도 저거 해야 되겠지? 그지? 표준화 시켜야 돼. 그러면 P, 자, 표준화 했어요 라는 뜻으로 Z로 바꿔주고, 40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요 공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몇 들어가고? 거기에
여기 x니까 우리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 있지? 그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m 자리가 평균이죠. 여기가 50이 들어가는 거고 시그마 여기가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5분의 40 빼기 50이잖아. 그럼 얼마겠어? 마이너스 2지.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표준화 시키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항상 센터가 얼마지? 근데 지금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니까 여기가 표준화가 됐다는 얘기는 항상 평균이 자 이건 그냥 정규 분포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는 0,1제곱 요게 표준 정규 분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구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 있겠어? 0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곳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위에 표에서 지금 요 2.0까지의 그 넓이가 0.477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돼? 맞아요. 0.5에서 이걸 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0.5에서 0.477을 뺀 것이 답이다. 그럼 얼마 나올까? 0.02. 그렇죠. 0.022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잘 했다면 그랬다면 여기 뭐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나갈 부분은 뭐냐면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내가 저번 화요일날 여러분 그 2층에서 1일 테스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서와 1일 테스트를 확인해보니까 제출을 하고 간 사람이 형진이, 유나, 하윤이, 민정이, 윤서 이렇게 제출하고 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화요일 시험지도 같이 놨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시험지를 못 끝냈던 사람들은 오늘 화요일 거랑 오늘 거랑 둘 다 끝내주시고 대신 오늘 거는 문제 수가 훨씬 적고 쉬워요. 화요일 거보다. 그래서 오늘 거 끝내는 건 금방일 거니까 화요일, 목요일 걸 둘 다 끝내고 가도록 합시다. 규진 들었니? 보내준 거? 하나 들었어? 그래. 차근차근 쌓아가자. 이번 주 안에는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번 주 안에는.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이제 130쪽이라고 되어 있는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이제 통계 완전 후반부예요. 완전 후반부. 자, 먼저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은 그냥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치? 전체 집단. 뭐 우리 좀 있으면 대선이잖아, 그치? 대통령 선거에서 모집단은 누구예요? 대통령 선거에서의 모집단이면 유권자 전체죠. 투표를 한 사람 전원을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하고 나면 항상 그 뉴스에서 출구조사 이런 거 나온단 말이죠. 출구조사. 출구조사는 뭐냐면 선거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몇 명만 이렇게 무작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 찍으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몇 명만 미리 조사를 하는 거지. 대략적인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투표하고 나면은 그날 밤에 막 밤새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개표하잖아, 그치? 그러면 전부 다 개표해가지고 조사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고, 출구조사처럼 몇 명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거, 요거를 이제 표본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출구조사를 당한 그 몇 명이 그때의 표본이 되는 거죠. 모집단 중에서 뽑힌 사람 몇 명, 그게 표본이 되는 거고, 그 표본들만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 하나씩 하나씩 모두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통계를 낼 때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투표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수조사 해야겠지, 그지? 표본만 빼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당선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액정 불량률을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모든 기계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거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전체 공장에서 생산된 것 중에 뭐 1000개 이렇게만 뽑아가지고 걔네들만 조사하는 거죠. 그런 게 표본 조사. 그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조사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표본을 뽑을 때는 임의 추출이라는 방식으로 뽑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으면 안 되죠. 그쵸? 막 출구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출구 조사하는데 막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들만 조사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출구 조사지, 그치? 출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모집단에서 공평하게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되고,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은 알죠? 보건 추출은 하나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고, 비보건 추출은 하나 뽑은 다음에 다시 안 집어넣고 바로 뽑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 그냥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특별히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표본 조사가 적합할지 전수조사가 적합할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판단해보시고, 자, 6번, 7번 같은 문제가 이제 표본을 뽑는 것에 관련된 문제인데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공을 한 개씩 2번 임의로 꺼내가지고 표본으로 한대요. 그럼 조우야, 일단 2번을 꺼냈으니까 우리가 뽑은 표본은 숫자 2개로 이루어진 표본이겠죠. 그쵸? 그런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무엇이라고 할까?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 중인 거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보건 추출한대요. 그러면 처음에 5개 중에 하나 뽑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놓고 또 5개 중에 또 하나를 뽑는 거죠. 그럼 이때 전체 경우의 수는 뭘로 구하는 게 맞겠어? 중복 순열이죠. 그죠? 구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택하는데 순서대로 뽑는 거잖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시 복원해놨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순열로 뽑는 거니까 5의 제곱 25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표본의 개수가. 그치? 총 표본의 개수가 25개.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는 수호야, 뭐가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중복이 허락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처음에 1번 공을 뽑았으면 두 번째는 절대 1번 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것은 맞지만 중복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순열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P2 하면은 5, 4, 20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모집단하고요, 표본하고요 구분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모집단은 아까 말한 대로 전체, 그지?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 모집단은 그냥 뭐 호원고 3학년 전체 이렇게 가정을 하고, 표본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모 집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호원고 3학년 전체의 확통 점수를 조사했다. 그럼 그건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죠. 그럼 호원고 전체 확통 점수의 평균 얼마 나왔어? 37.1점 나왔잖아. 이게 모평균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호원고 전체 아이들의 확통 점수의 분산, 그러면 그게 모분산이 되는 거고, 호원고 전체 아이들의 모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단에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모평균은 원래 평균 나타내는 문자로 우리 M 썼었잖아요. 그지? 그 평균 M 쓰고요.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요.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씁니다. 와,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문자를 그대로 사용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표본을 뽑았어.
표본을 뽑았어. 그럼 딱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확통 점수만 사사사삭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여러분들은 표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균이니까 그건 뭐라고 불러? 표본 평균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평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분산은 뭐라 불러요? 표본 분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표본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과 여러분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 같겠니? 다르겠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평균을 딱 구하면 딱 37.1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당연히 모집단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할 건데 표본 평균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X바라고 씁니다. 요게 표본 평균이에요. 여러분들의 평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분산. 여러분들의 분산은 뭐가 되냐면 표본 분산인데 요거는 S제곱이라고 쓰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씁니다. 근데 아마 요 S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념적으로 모 분산과 표본 분산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10명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10명의 확통 점수 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의 평균 나오잖아. 그게 표본 평균이죠.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써 있어요. n분의 한 다음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땡 xn.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 xn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평균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분산 구하는 원래의 식인데 중학교 때 썼던 분산 구하는 식인데 분산이 원래 무슨 개념이라 그랬냐면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원래 공식이 뭐냐면 분산을 구하는 원래 공식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형진아, 편차는 뭐더라? 맞아요. 여러분 각각의 점수에서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를 뺀 거, 그게 편차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점수가 여러분들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곱을 안 시키면은 막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뭐 여러분들 10명의 평균이 50점이라고 너무 높다, 그지? 자, 여러분들 10명의 평균이 45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점수가 45점 넘는 사람도 있고 45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편차를 구했을 때 플러스가 나올 거고 어떤 사람들은 편차를 구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더해버리면 0 되기 때문에 제곱을 시켜가지고 더한 다음에 인원수를 나누면 그게 바로 분산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도 그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지금. x1에서 x바를 뺀 다음에 얘를 제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x1에서 x바를 뺀다는 것이 이게 편차예요. 이게 편차예요. 자기 점수에서 자기의 평균, 표본 평균을 뺀 거니까. 또 두 번째 친구도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 이게 편차야. 그런 것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 친구까지 xn-x바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약간 다른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밑에가 좀 특이합니다. n으로 나누지 않고 얼마로 나눠요? n-1로 나눈대요. 요거는 이제 모 분산과의 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아니라 전체 개수에서 하나 뺀 걸 가지고 분산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뭐 요거는 당연히 그냥 여기에서 구한 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많이 안 해봤어. 왜냐면 대부분 문제가 여기서 나오진 않거든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본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면서 요 개념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다음 페이지거든.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계산이 제일 지저분한 게 14번이거든요. 14번 하나를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무슨 상황이냐면 모집단이 2, 4, 6, 8, 10이었어요. 이게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에서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본을 뽑았는데 표본이 요 5개 중에 딱 이렇게 3개가 뽑힌 거예요. 이렇게 3개가 표본이야. 자, 그러면 X바 초우야, X바가 뭐라 그랬지? 표본 평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 셋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얘네 셋의 평균이 얼마예요? 10. 평균이 10이에요? 6. 아니 그냥 평균을 구해줘. 어떻게 구해 이거? 저희 4랑 6이랑 10이랑 더해가지고 얼마로 나눠? 3. 3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3분의 20. 안 나눠지잖아. 얘가 평균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재현아, 이게 뭐라 그랬지? 누구의 분산? 표본 분산. 그치? 표본 분산을 구할 거야. 자,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표본 분산 편차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편차. 지금 우리가 표본 안에 들어있는 4랑 6이랑 10에 대해서 편차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얘한테서 얘네들의 평균인 얘를 빼겠다는 거예요. 편차. 자, 4에서 3분의 20을 빼줘. 윤아 얼마야? 4에서 3분의 20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8지? 이게 첫 번째 친구의 편차. 또 6에서 3분의 20을 빼.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에서도 3분의 20을 빼줘. 3분의 10이지. 자, 그럼 이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0 돼버린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더하지 않고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자,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원래는 분산 구할 때 전체 개수로 나누지만 얘는 표본 분산이라서 아까 특이하게 n으로 나누지 않고 n 빼기 1로 나눴잖아요. 그럼 민정아 지금 얼마로 나누란 얘기야? 아까 우리 표본 분산 구할 때 자 여기 n으로 나누지 않고 n 빼기 1로 나눴죠. 그죠?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n 빼기 1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3이잖아요. 3개짜리 표본이니까. 그럼 이거 얼마로 나누란 얘기야? 2로 나누란 얘기야. 그치? 2로. 요렇게 나누는 것이 지금 표본 분산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지연아 잘 보고 있어? 핸드폰 하는 거 아니고? 딱 거기 딱 앉았어. 좋아요, 수업 좋아. 수호가 어깨가 넓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분자를 계산해보면 분자 2분의 한 다음에 분자는 9분의가 되겠네요. 전부 다 9분의 64 더하기 4 더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9는 분모로 내려버리면 되니까 18분의 168. 이거 9로 약분 되나? 9로는 안 되나? 6으로 되겠다. 6으로. 그죠? 6으로 약분시키면 3분의 얼마예요? 6으로 약분하면 28? 3분의 28. 자, 요것이 그러면 표본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S, 그냥 대문자 S. 요건 병준아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원래 분산이랑 세트가 누구지? 표준 편차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 자, 당연히 얘한테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럼 루트 3분의 2루트 7이니까 유리화 시키면은 3분의 2루트 2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건데 얘가 제일 계산이 지저분해가지고 얘를 지금 같이 해본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거. 여기가 2로 나눈다는 거, 그치? 개수, 표본의 개수가 3개일 때는 2로 나누는 거고, 표본의 개수가 4개일 때는 3으로 나누는 거고, 이런 식으로. 멋있어?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낯선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표본이랑 모집단이랑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실제 문제는 이제 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132쪽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용어가 좀 헷갈려. 우리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평균 얘기했고요. 모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 페이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달라, 그치? 다 달라. 자, 모평균은 그냥 모집단 전체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평균은 M 이렇게 쓴다 그랬고, 표본 평균은 초구야 뭘로 썼지? 표본 평균 X 바 이렇게 썼죠, 그쵸?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야? 아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10명을 표본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그럼 있잖아, 호원고에 전체 학생 264명 중에서 10명짜리 표본을 만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10명짜리 표본을 만든다 그러면 10명짜리 그룹을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각각의 그룹마다 다 뭐가 존재하겠니? 우리 아까 여기 앉아있는 10명의 평균이 X바라 그랬잖아, 표본 평균, 그죠? 그럼 또 저기 다른 반에 또 10명 있어. 걔네들도 또 걔네들 나름대로 X바를 가질 거 아니야, 그죠? 또 다른 10명을 뽑으면 그 10명도 또 X바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든 X바들을 다 합쳐가지고 X바들의 평균을 구한 걸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만들고 그 각각의 표본마다 다 X바를 구한 다음에 그 X바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EX바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런데 이 EX바는 M하고 같다라는 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아. 구해보니 그래. 모든 애들이 다 공평하게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표본 평균의 평균과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X바의 평균이 M, 모 평균과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X바의 평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VX바. 재현아,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 아니야. 표본 분산은 S제곱이 표본 분산이야. 이거 앞장에서 했던 거. 분산은 분산인데 누구의 분산이야?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지.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지,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10명짜리 그룹을 다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들을 다 내가지고 그 평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 분산과 같을까 다를까? 이것은 모 분산과 좀 달라요. 우리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쓰잖아. 하지만 얘는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n이 표본의 크기잖아.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커지는 거니까 표본 분산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일단 외웁시다. 이거 문제 풀려면 여러분이 외워야 돼.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그럼 뭐 이거는 보너스지 뭐. 시그마 x바. 형진아 이거 뭐라고 읽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이렇게 읽어야 돼,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거일 테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 16번부터 요거는 좀 잘 풀어봐야 됩니다. 16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6번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모집단 024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 우선 재현아 표본이 총 몇 개 나올까요? 복원 추출이라면 복원 추출 0, 2, 4에서 복원 추출을 했어. 그러면은 1차에 뽑은 숫자가 있을 거고 2차에 뽑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1차에 나는 0 아니면 2 아니면 4를 뽑을 수 있죠. 그죠? 0 아니면 2 아니면 4를 뽑을 수 있고 2차에서도 복원 추출이니까 똑같이 0 아니면 2 아니면 4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총 몇 가지 표본을 뽑을 수 있어요? 6개. 몇 개요? 5개. 2개. 네? 2개. 아니 표본이 뭐냐면 내가 1차에도 0 뽑고 2차에도 0 뽑으면 0, 0 이렇게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그랬잖아. 어? 내가 지금 이 표를 왜 그린 것 같아? 여기에 몇 칸이 만들어지겠어? 19칸. 미치. 야, 지금 표를 지금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려줬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19칸이 나올 수가 있냐? 아니 9칸이라 말했어. 아, 그래요. 깜짝이야. 그래, 9칸이지. 그러면 자, 요 칸은 뭘 말하냐면 00이라는 표본을 말하지. 네. 그러면 그 00이라는 표본의 평균은 얼마겠어? 형의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하고 2라는 표본이지. 그럼 평균이 1이겠지, 그치? 여기는 평균이 얼마겠어? 2겠지.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을 쭉 쓴다면 여기 1 될 거고 여기 2 될 거고 여기는 얼마야? 3이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 자, 요렇게 표본 평균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9개의 값들이 다 x바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x바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 x바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제일 작으면 0부터 제일 크면 5까지 나오죠. 아니 4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x바들이 0, 1, 2, 3, 4까지 나옵니다. 근데 0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x바가 0이 될 확률. 9칸 중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9개의 표본 중에 한 개만인 거니까 9분의 1인 거고 1이 될 확률은 2칸, 그치? 9분의 2, 2가 될 확률은 3칸, 9분의 3, 3이 될 확률은 9분의 2, 4가 될 확률은 9분의 1. 요렇게 표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그치? 그럼 하윤아, 이제 이 표에서 자, 이거 계산 가능하죠? 2x바 계산 가능하지? 그죠? 요 표 자체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평균을 구하면 그게 x바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얼마 나올까요? 2 나오겠죠. 그쵸? 이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 값이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x바의 평균이 2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 vx바도 한번 생각해볼까? vx바 구하려면 재현아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요런 표에서 분산 어떻게 구하죠? 위아래 곱해서 나온 게 평균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x바의 제곱을 하나씩 써놓을게요. 0, 1, 4, 9, 16.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어떻게? 밑에 확률이랑 곱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죠. 제곱의 평균이 9분의 한 다음에 0, 요거 2, 요거 12,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6이네. 그럼 얼마 나오니? 3분의 16. 그리고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빼기 뭐 해줘야 돼? 평균의 제곱, 그쵸? 요거의 제곱 4 해주면 그러면 아까 이게 3분의 16이었으니까 빼면 3분의 4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요 3분의 4가 바로 x바의 분산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x바는 뭐겠어? 시그마 x바 요거는 요따 뭐 해준 거? 루트 씌운 거. 그치? 그러면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 구했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 구했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구했어요. 이거를 진짜 위에서 알려준 공식과 맞는지 모집단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모집단. 규진아, 지금의 모집단은 누구였죠? 50단이요? 0, 2, 4. 그치, 0, 2, 4 이렇게 딱 3개가 모집단이었지. 그럼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과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뭐 0, 2, 4만 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는 게 익숙하니까 0, 2, 4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표를 그려도 되잖아. x값이 0 아니면 2 아니면 4고요. 당연히 확률도 그러면 다 똑같이 얼마라고 하면 돼? 3개밖에 없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모집단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합계 1. 자, 그럼 그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쭉쭉쭉 하면 2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은 위에다가 제곱 한번 해놓으면 0, 4, 16이니까 이거 얼마일까, 규준아? 3분의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4고 이렇게 하면 16이니까 3분의 20에서 자, 이걸 빼야 되겠죠. 요거의 무엇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4를 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얼마야? 3분의 8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시그마 x 얘는 뭐예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 유리화시키면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봐봐. 아까 우리가 배운 거가 성립하는지 볼게요. 지금 요 2라는 값은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얘가 곧 m인 거죠. 맞지? 그리고 요거 3분의 8, 요 3분의 8이라는 값이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얘가 시그마 제곱인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2 루트 6, 얘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얘가 시그마인 거죠. 그럼 아까 우리 배운 게 뭐였어? 표본 평균의 평균, 요 x바의 평균, 얘가 뭐랑 똑같다? 누구랑 똑같았지, 윤서야? m과 똑같았지, 그치? 맞잖아. m 값이 2니까, 그치? m 값이 2니까 x바의 평균 2랑 똑같아. 그 다음에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어떻게 한 거다? 아까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누라 그랬죠? n으로 나누라 그랬죠. n은 표본의 크기. 지금 크기가 2짜리 표본이었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 vx 3분의 8을 2로 나누면 그게 얘랑 같다. 맞잖아, 그치?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얘를 루트 n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누는 거지.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방금 위에서 배운 공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치? 그거를 보여주는 문제고, 자, 결국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썼던 거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페이지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EX바. 이거 하윤아 어떻게 읽고? 그치.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똑같다? M, 모평균과 똑같다. 자, 그 다음에 VX바. 민정아, 이거는 뭐라고 읽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고 이것은 모 분산을 얼마로 나눈다? n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얘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것이 이제 꼭 암기해야 되는 공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8, 19, 20 이렇게 세 개 한번 답 찾아봐. 18, 19, 20 방금 설명했던 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냥 계산 문제들입니다. 18, 19, 20 답 써주세요. 아니 통계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18번 답이 뭐야 재현아? 못 보였어요. 저는 통계를 안 가니까. 여기다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 m 값이 지금 20이지 네. 그죠? 그러면 이 x바는 그냥 얼마겠어? 20이죠. 그냥 20이죠 그쵸? 그 다음에 vx바는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였잖아 그치? 그렇지 4 그러면 시그마 x바는 그냥 방금 구한 것을 루트 씌우면 되죠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19번은 병준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19번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86 분산은 9 표준 편차는 3 그쵸? 그 다음에 20번은 윤아가 한번 불러주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140 분산은 4 표준 편차는 2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는 쭉 밑에 2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5번 자 24번 25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표들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 표입니다 모집단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대요 크기가 16 그죠? 이런 거는 딱 이렇게 적어놔 크기가 16이면은 n 값이 16인 거야 그치? n 값이 16 n 값이 16인 그런 표본을 뽑았을 때 그것들의 평균과 그것들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이 궁금하지만 이건 어차피 n 값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뭐만 알면 되냐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x바에 대한 분포를 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구하고 싶지만 그냥 여기에서의 평균과 여기에서의 분산을 구하면 그걸 가지고 찾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바로 그냥 x의 평균과 x의 분산부터 구합니다 자 재현아 어떻게 구하지? 이거 다 8분의 1로 통분해버리자 8분의 2고 이것도 8분의 2고 평균 어떻게 구하지? N 8분의 더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면? 2 6 24. 8 8 24 그럼 3이네 그지? 자 이게 표본 그러니까 요게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쓰는 n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vx vx는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위에다가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되겠죠? 1 4 16 64 해가지고 자 제곱의 평균이면은 8분의 한 다음에 2 12 32 64에서 뭐 뺀 거다? 9 뺀 거지 그치? 자 앞에 거 계산하면 뭐야? 110 8분의 110에서 9 빼면 48. 38. 48. 9가 8분의 72잖아 8분의 72 38 아니야? 8분의 110에서 9 빼면 8분의 38 아닌가? 이건 4분의 19?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근데 이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이고 그치? 규진아 우리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얘는 그냥 뭐다? 3이요. 얘는 그냥 모평균과 동일한 거니까 얘는 그냥 3이라고 쓰면 되지만 자 x바의 분산 이거는 이걸 그냥 쓰면 안 되지 그치? 아니요.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 인상이 어려웠어요. 뭘 봐야 되는데? 팀원이 보니까 자, 요게 Vx죠. 그럼 Vx를 규준아 얼마로 나눠야 답이야? N으로 그죠? 우리 아까 전에 n값 얼마라 그랬어? 16. n값 16으로 문제 나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1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16 분모에 곱하면 되니까 답은 뭘까? 64분의 1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그냥 x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분산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n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면 된다. 관계식을 배웠으니까. 자,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26번, 27번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도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써놔야죠. n값이 4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런 문제. 당연히 이것도 우선 뭘 구해야 되냐면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렇게 써져 있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 우리는 표로 딱 그려져 있는 게 익숙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표를 하나 그리면 돼요. 잘 들여다보면 지금 x값이 0, 1, 2, 3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자리에다가 0, 1, 2, 3을 넣고요. 그 각각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그게 확률 질량 함수지, 그치? 자, 그러면은 x에다 0 들어가면은 10분의 1이잖아, 그지? 그게 0의 확률이 되는 거죠. 요렇게 표로 바꿔 놓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10분의 2가 되겠고 2 집어넣으면 10분의 3이 되겠고 3 집어넣으면 10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자, 빠르게 계산을 할게요. 이 x는 10분의 얼마죠? 2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2면은 vx는 자, 위에다가 또 x제곱 한 줄을 만들면 0, 1, 4, 9니까 10분의 한 다음에 0, 2, 12, 36 빼기 2니까 얼마야? 이게 14니까 5에서 2 빼서 3이네, 그지? 이렇게 vx. 자, 그러면 이제 x의 평균이 2니까 x바의 평균도 똑같이 얼마다? 2다 라고 쓰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얼마다?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 3을 4로 나눈 거, 요게 x바의 분산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는 요 따로 루트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걸 한 거잖아. 평균의 제곱이요? 제곱의 평균 이거 4구나. 맞죠? 4죠? 그럼 여기가 1이죠? 맞네.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가 얼마야? n이 4였으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그치? 4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 맞죠, 그죠? 쏘리 m제곱을 안 했네. 그래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x바의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럼 134쪽에 있는 건 뭐냐면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정규 분포하고 오늘 배웠던 표본하고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거기서 구한 표본 평균 x바들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x바의 정규분포는 x의 정규분포랑은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지만 x바의 분산은 뭐였지, 소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치? 자, 그러므로 만약 모집단이 n, 시그마 제곱이라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지금 요건 모집단이죠. 바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평균은 n, 자, 분산이 바뀌는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분산이 바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x반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집단이 혹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그래도 n값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표본 평균은 그냥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따른다는 거니까. 보통 n값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표본으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뭐 100 이상 뭐 크게 나오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크면 그러니까 n값이 크면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은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실제 이제 32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은 자, 문제를 읽으면서 글로 써져 있는 거 말고 우리 옆에다가 정리해서 써놓는 것이 눈에 딱 잘 들어오거든. 자, 그러니까 이렇게 n 100, 16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했잖아. 옆에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이런 정규분포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모집단이 따르는 정규분포니까 이거는 x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죠? 모집단에 있는 x라는 확률 변수들은 저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재현아,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하면 그 또 각각의 표본들마다 다 뭐가 존재해? x 바가 존재하겠죠? 그럼 이 x 바들도 무엇을 따른다? n이 뭐야? 정규분포.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가 이 페이지의 주제잖아. 그쵸? 그래서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여기 평균은 어떻게 쓰면 돼? 똑같이 쓰면 되지, 그치? 맞죠? x바의 평균이나 x의 평균이나 동일한 거니까 여긴 똑같이 쓰면 되는데 여기는 똑같이 쓰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시그마 제곱이잖아.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한 것이 x바의 분산이었지? n분의 그래,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지? 그러므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64분의 16의 제곱이지. 그러면 64가 8제곱이잖아. 그러면 그 8분의 16 전체 제곱이지. 뭐라고 쓰면 간편할까? 아니 64가 8의 제곱이 8의 제곱분의 16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밖으로 빼버리면 8분의 16이잖아. 얼마 얘기 안 해가? 2제곱이라고 쓰는 게 간편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x반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라요. 근데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 x바가 102 이하일 확률이 얼마야? 이게 최종적인 질문이야. 그럼 윤서야, 내가 지금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았는데 그 x바에 대해서 이런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죠? 정규분포에서 이런 확률을 구하려면 다 무슨 단계를 거쳐야 답을 구할 수 있어? 표준화를 거쳐야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이 x바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뭘로 만들어? z로 만들어. 얘를 표준화시켜서 z로 만들어. 그럼 z로 만들 때 이쪽에 102는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그죠? 시그마분의 x-m이라는 표준화 공식에 의해서 얘는 얼마가 될까? 지금 요거 보고 하는 거니까, 그지? 얼마분의? 2분의 102 빼기
100 맞죠? 요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따를 테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문제에서 여기서 알려줬잖아. PZ가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 0.3413입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윤호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0.6 확신이 없으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봐. 답이 뭘까? 이거 6587이요? 6587이 어떻게 나오죠? 1에서 얘를 뺀다고요? 그림을 그려봤니? 아니 확신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가 0이고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가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 그러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아 0.8413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요 3413에다가 0.5를 합쳐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0.8413이 답입니다. 8413. 그치? 그래서 표준화까지 해가지고 단계가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먼저 X바의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까지 시켜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단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33번이랑 34번 있죠? 옆에 라인에 33번, 34번 그거 두 개 답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막힘없이 쫙 풀리면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잘 이해한 거예요. 33, 34 둘 다 답 찾아봐. 모집단이 지금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지? 그러면 모집단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라 그랬죠, 이렇게. 맞죠? 근데 우리는 x가 아니라 x바에 대한 확률을 찾고 있잖아. 그러면 먼저 이 정규분포를 x바에 대한 걸로 바꿔줘. 자, 평균은 변해 안 변해? 얘는 180 그대로지, 그치? 근데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어떻게 한 거다? 4분의 8제 이제 모분산을 지금 크기가 4인 표보니까 4로 나눈 거다. 그럼 얘를 4로 나누면은 2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8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4제곱이 되겠지, 요렇게. 이게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 그러면 그 정규분포에서 이제 이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단계가 필요해? 이걸로 바꿔주는 Z로, 그치? Z,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게 필요해, 그치? 그럼 가운데 X바를 Z로 바꿔주고, 자, 그럼 180을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180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180 빼기 82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표준화 공식이잖아. 네.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긴 평균, 여긴 시그마. 그럼 여긴 180, 여기 4가 들어가야지, 여기. 180은 표준화 시켜도 뭐예요? 표준화 시키면 뭐예요?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게 180, 평균이 180, 시그마가 4잖아. 평균이요? 이거 아, 네네네. 그럼 여기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182를 표준화 시키면 4분의 180 빼기 180 그럼 얼마야? 2분의 2분의 1이면 0.5가 되겠지, 그치? 그럼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니까 그대로 얼마예요? 0.192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34번도 똑같아. 이거 가지고 푸는 거잖아, 그치? 요거 가지고 이거 푸는 거니까 이번에도 바로 176 표준화시키고 186 표준화시키면 되죠. 176은 표준화시키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176에서 180을 빼고 4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
186은 표준화시키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1.5. 왜 마이너스예요? 얘에서 180을 빼는 거잖아. 1.5. 그냥 1.5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니까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더해가지고 0.7745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요 프린트 끝에 남은 거 다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화요일 시험지하고 목요일 시험지하고 오늘 시험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끝내고 가셔야 토요일날 이벤트가 없다. 알았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거 두 개 다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요일 거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은 화요일 거랑 오늘 거 둘 다 하시고요. 오늘 거는 문제수가 되게 조금이에요. 금방 끝날 거니까 내려가서 꼭 풀자 재현아.